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 규범 파티에서 FTA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것들이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속하여서 실제 FTA 사례를 기준으로 이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산지 관리사나 관사 시험을 공부했던 수험생이라면 맞출 수 있겠지만 국제무역사에서 FTA 문제 그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 FTA 원산지 부분을 새로 싹 공부한다? 너무 힘들죠? 한 문제만을 위해 또 이만큼을 강의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기에는 또 매번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오늘 이 영상만 보면 누구라도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품목분류 HS 코드 영상과 FTA 기초 실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참고해야 이 영상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되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여야 되고 수입되는 물품은 상대국이 원산지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동일한 생산 공정으로 어떠한 물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을 때 모든 FTA에 위거하여 한국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품인데 한미 FTA에서는 이거는 한국산 오케이 인정해줄게. 한EU FTA에서는 이거는 한국산 안 될 것 같아. 한중 FTA에서는 여기서 이것만 더하면 한국산으로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TA마다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 FTA 위거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았더라도 저 FTA에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FTA마다 그리고 개별 FTA의 품목별로 원산지를 어떻게 하면은 인정해 주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 FTA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크게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은 뭐예요? 요 물품을 만드는데 외국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완전히 생산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소를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우리나라에서 도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전혀 외국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 생산 기준이 되는 물품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당장 요 휴대폰 하나만 보십시오. 이 휴대폰 안에 뭐 디스플레이는 뭐 한국 거, 안에 뭐 CPU는 미국 거, 안에 무슨 부품은 대만 거, 어떤 케이스는 중국 거. 하나의 물품에 대해 수많은 국가의 원재료가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제 이 물품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가공을 한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실질 변형 기준이라고 합니다. 실질 변형 기준은 다시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은 HS 코드, 즉 세 번이 변경된 정도로 가공을 한 나라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지만 실제 이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완제품이 원재료와 HS 코드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실질 변형 기준 중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해서 HS 코드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요 물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가 최소 몇십 프로는 들어가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질 변형 기준은 다시 세 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세 번 변경 기준은 HS 코드 앞에 두 단위, 류죠. 두 단위가 변경되어야만 원산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2단위 변경 기준. 2단위 변경시키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4단위만 변경되어도 원산지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4단위 변경 기준. 4단위는 호죠. 됐어. 6단위 소호만 변경되어도 원산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6단위 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실제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다 요 약자로 말합니다. 2단위 변경 기준은 CC.
4단위 변경 기준은 CTH, 6단위 변경 기준은 CTSH라고 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CC다, CTH다, CTSH다 라고 하면은 실제 원재료와 완제품의 AHS 코드가 6단위가 바뀌어야 되는지 4단위가 바뀌어야 되는지 2단위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원칙적으로 RVC라고 해서 직접법과 다시 공제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 기준 40%, RVC 40%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요 물품의 부가가치를 40% 이상 주어야만 원산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직접법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이 완제품을 기준으로 즉 FOB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국산, 영내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내산 원재료의 비중이 40%가 넘어가면 됩니다. 공제법이라고 하면은요. 국내산 원재료가 몇 프로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FOB 금액에서 외국산, 즉 역외산 원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가 40%가 되면 됩니다. 개념은 굉장히 단순해. 직접법은 이 물품 중에서 국내산 원재료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법은 요 완제품을 기준으로 외국산 원재료를 공제한 나머지가 몇 프로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C 방식, MC법이라는 게 있어요. MC법은 뭐예요? X웍스 가격을 기준으로 외국산 원재료를 몇십 프로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MC 40%라고 말하면 뭐예요? 외국산 원재료가 40%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RVC 40%라고 하면 뭐예요?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서 40%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원산지 결정 기준은 RVC 40이다. 그러면 RVC 실제 물품의 45%로 판정이 났다. 이건 원산지가 인정돼요, 안 돼요? 되죠. 부가가치 40% 이상이라고 했으니 45%는 되는 겁니다. MC 40%가 원산지 결정 기준이다. 실제 물품의 MC 45%로 결정이 됐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MC 40%라는 건 40% 이상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MC 45%로 나왔다는 건 45%를 사용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용어를 정리해 주세요. RVC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서 직접법과 공제법이 있고, 자 옆에 BU, 빌드업, BD, 빌드다운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MC 방식이 있다. 아니 그러면 그거 누가 알려주는데요? FT, HS 코드 6자리로 품목 분류를 하면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베트남 FTA 950450 게임기죠. 게임기에서 뭐라 규정하고 있느냐? 원산지 결정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6단위 변경 기준 CTSH 어느 하나에라고 했으니까 또는이죠. 또는 40% 이상 역내 부가가치, 국내에서 4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RVC 40%가 되고 여기에 직접법과 공제법이라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직접법과 공제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직접법은 이거예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물품 중 영내산 원산지 재료비가 얼마인지, 공제법은 전체 물품 중 비원산지죠. 역외산 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몇 프로인지, NC법이라고 해서 RVC 중에 순원가법, 이제 NC법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일단 무시하세요. 이 부분은 뭐 시험에 크게 나올 만한 성향의 것은 아니고 직접법과 공제법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HS 코드 6자리로 검색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701에 뭐 차량이죠. 그래서 8701에 10 보행 운전용 트랙터인데 이게 한 칠레 FTA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3번 변경 기준은 안 된다.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면 부가가치 기준 중 뭐예요? 공제법으로 45% 이상이던가 직접법으로 30% 이상. 즉 직접법과 공제법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 상관없는데 비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제법을 선택했으면 몇 프로, 직접법을 선택했으면 몇 프로. 즉 RVC죠. 이게 RVC 중 공제법과 직접법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자 다음 MC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엑스웍스 가격을 기준으로 역외산, 즉 외국산 원재료를 몇 프로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EU, 한영 이런 그 유럽의 FTA들이 이제 MC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870110 앞에서 봤던 보행 운전용 트랙터를 한EU FTA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해당 물품에 생산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게 MC 45%라는 겁니다.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출 가격 100만 원이에요. 국내산 원재료 가격이 30만 원, 여기산 원재료 가격이 40만 원, 국내 가공이나 뭐런 노무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3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직접법으로 계산하면 몇 프로입니까? 전체 100만 원 중에 직접법은 뭐 다른 거 다 상관없이 국내산 원재료의 비율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죠. 국내산 원재료 가격 30만 원,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직접법으로 계산하면 30%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걸 공제법으로 계산하면은요. 공제법은 FOB 전체 가격 중에서 역계산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즉 역계산 원재료가 4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중 40만 원을 공제하면 얼마가 나와요? 공제법으로는 60만 원이 나오고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60%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직접법으로 계산을 하는지 공제법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따라 비율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봤더니 공제법으로 45% 이상, 직접법으로 30%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직접법으로 30% 나왔죠. 공제법으로 60% 나왔죠. 즉 직접법과 공제법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양쪽 모두를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FTA마다 뭐 직접법을 써라, 공제법을 써라, 아니면 직접법이나 공제법 양쪽을 쓰되 뭐 양쪽 모두를 충족해라, 아니면 양쪽 모두를 써도 되지만 직접법의 경우는 몇 프로, 뭐 공제법의 경우는 뭐 몇 프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FTA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찾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문제에서 알려주니까요. 실제 이제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 49의 무역규범 36번 문제입니다. 이 정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중 제시된 상황에서 자유무역 협정 관세 법령에 규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 한국의 키타는 미국으로부터 할로겐 전구 85391, 우리나라는 총 10자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국제표준은 6자리라고 했습니다. 할로겐 전구를 수입한다. 이게 완제품이죠. 미국은 할로겐 전구를 생산하면서 소용되는 유리관 7002.31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이게 이제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주요 공정을 마치고 완성된 할로겐 전구는 미국을 출발해 러시아에서 포장 작업을 마무리한다. 포장 작업이 완료된 물품은 일본을 단순 경유하고 한국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틀린 것부터 볼게요. 1번. 마지막 경유지인 일본이 할로겐 전구의 원산지 국가이다? 어디가 경유지인지 상관없죠.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가 중요합니다. 2번. 할로겐 전구를 포장 작업을 마무리한 러시아가 원산지 국가다? 이건 단순 경유하면서 단순 작업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정도는 대외무역법을 통해 배웠죠. 단순 가공은 원산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4번. 할로겐 전구는 중국과 미국에 걸쳐 제조되었고 할로겐 전구의 품목 번호는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주재료의 유리관의 품목 번호는 서로 다르다. 이 경우 최초 생산한 중국이 원산지 국가다? 아니죠. 3번이 변경될 정도로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 국가가 됩니다. 미국이죠. 즉 3번이 정답입니다. 할로겐 전구는 중국과 미국에 걸쳐 제조되었다.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미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라고 해서 실제 시험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요 문제에 이제 한미 FTA에 이 할로겐 전구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5391은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해서 CTSH 6단위 변경 기준이고요. 자, 보세요. 원재료인 유리관은 7002.31, 완제품은 8539.1. 6단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6단위만 바뀌었습니까? 4단위, 2단위까지 다 바뀌었죠? 이러면 충분히 미국이 원산지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산지 국가다라는 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보통은 조금 더 사례형으로 출제됩니다. 볼게요. 국내 제조업체인 키타는
시계를 제조한 후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원재료 및 비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 아세안 FTA에 따라 공제법을 사용한 영내 부가가치 비율은 자 공제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원산지를 영내산과 역외산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케이스는 한국산이죠. 이것을 한국산 영내산이라고 하고요. 영내산이 아니면 싹 다 역외산입니다. 자 그래서 원산지가 미정, 미상이라고 돼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역외산이 됩니다. 즉, 요 무브먼트와 시계줄이 역외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내산으로는 케이스 10불을 사용했고 역외산으로는 무브먼트 30불과 시계줄 10불에서 40불을 사용한 거죠. 자, FOB 가격 100불이라고 했습니다. 100불을 기준으로 만일 직접법이었으면 역외산 원재료가 몇 불인지 상관없다. 영내산을 기준으로 한다. 100불 중 10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법은 10불이 10%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역외산이 몇 불입니까? 40불이죠. 100불 중 40불을 공제한 나머지가 몇 프로입니까? 나머지가 60불이니까 60%가 되는 거죠. 공제법을 기준으로 하면 6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법과 공제법을 계산하는 방법,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사 47회 무역 9번 40번 기타는 국내 제조업체로 아래 원재료 내역서를 기초로 이 원재료 내역서를 BOM이라고 합니다. 실제 FTA 업무를 하면 이걸 꼭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물품에 원재료가 무엇이 들어간지 다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마다 이제 품목 분류를 하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세 번이 HS 코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세 번 변경 기준을 적용을 하고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부가가치 기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또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죠. 소스 210390입니다. 한 베트남 FTA이고 원산지 결정 기준은 뭐예요? CTH5와 BD40%. 5와라고 했으니까 CTH 뭐예요? HS 코드 4단위 변경 기준. BD는 뭐예요? 부가가치 기준 RVC 중에 공제법이죠. 공제법을 기준으로 이제 40%가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단가, 뭐 금액 이런 게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 부가가치 기준은 이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세 번 변경 기준만 보면 되는데 170290 4단위 바뀌었으니까 4단위만 바뀌었어요. 완제품이랑 2단위까지 다 바뀌었죠. 오케이. 전분 110812 바뀌었으니까 4단위? 바뀌었죠. 2단위까지 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고추장입니다. 이 소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고추장이 완제품과 HS 코드가 같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CTH이기 때문에 원재료와 완제품의 4단위가 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4단위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6단위까지 똑같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고추장만큼은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됩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은 뭐 국내산, 즉 영내산 원재료를 썼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외국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외국 원재료와 이제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의 HS 코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야 고추장은 완제품과 HS 코드가 같은데 그럴 때는 요 을 회사 때 뭘 받아야 됩니까? 이 고추장이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때 요 고추장은 원산지에 한국이라고 적고 증빙 서류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설탕 전분이 어느 나라가 원산지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적어요? 다 미상이라고 적어버리면 돼요. 미상이 다 역외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탕이 전분이 어차피 HS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원산지인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볼게요. CTH를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 즉 세 번 변경 기준을 선택한 경우 원산지 판정 시 소스 HS 코드 4단위와 원재료인 설탕, 고추장, 전분의 HS 코드 4단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죠. 4단위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장 때문에 지금 조진 거잖아요. 고추장이랑 소스랑 HS 코드가 똑같아가지고 오케이 1번 맞는 말. 2번 소스의 한국 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선택 기준이죠. CTH5와 BD 40%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거나 세 번 변경 기준이 아니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실무적으로는 저희 쪽에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까요? 부가가치 기준을 아무래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세아들은 실무적으로 무조건 세 번 변경 기준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 이렇게 원재료가 똑같은 것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저 원산지 확인서를 달라고 하고 그거 중국산이라 원산지 확인서 못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부가가치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실무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거의 대부분 앞에 3번 변경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을 할 때 적어야 돼요. 이 원산지 증명서는 3번 변경 기준을 적용한 것이냐,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한 것이냐,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 몇 프로인 물품이냐, 3번 변경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몇 단위가 변경되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이제 세관이 심사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2번 맞는 말이고 3번 키타는 고추장에 대하여 공급된 을 회사로부터 고추장의 한국산이라는 즉 원산지 확인서가 원산지 포괄 확인서예요?를 받아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왜냐면 HS 코드가 동일하니까. 4번. 이게 틀린 겁니다. BD 40%는 직접법 방식으로 뭔 소리야? 공제법이지. BU 빌드업이 직접법이고 BD는 공제법이고 40% 이상의 영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아니죠. BD는 공제법으로 역외산 원재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우리나라 부가가치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무 쉬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만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맞춰야 됩니다. 72번. 국제무역사 47의 무역영어에서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한 이후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완제품은 330410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H 4단위이거나 4단위 변경 기준이거나 우와 AND 아닙니다. 우와 또는 MC 40%니까 뭐예요? MC법은 비원산지 재료를 40%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PPT로 옮기다 보니까 약간 깨졌는데 이거 화살표. 자, A, B, C, D 볼게요. 로어 마티리얼이 33011입니다. 그리고 완제품이 330410이 됐죠. 몇 단위가 바뀌었습니까? 4단위 바뀌었죠. 4단위. 3301에서 3304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케이. 4단위 변경 기준 충족했다. 그럼 B의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로어 마티리얼이 2905399 완제품이 330410이다. 4단위만 변경됐어요. 2단위까지 변경됐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4단위 변경 기준은 4단위만 변경돼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4단위 변경 기준은 4단위 이상 변경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단위만 변경돼도 되고 2단위가 변경되면 제일 좋은 거죠. 6단위 변경 기준은 뭐예요? 6단위만 변경돼도 되고 4단위나 2단위가 변경되면 더 땡큐죠. 아니 2단위까지 변경됐으니까 완전히 다른 물품이 된 거죠. 오케이. 3번. MC 32%. 이게 중요합니다. RVC는 규정된 퍼센테이지보다 많이 나와야 왜냐면 영내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판정해야 되니까 무조건 많이 나와야 되지만 MC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땐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MC 40%라는 건 역에서는 원재료를 40%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뭐예요? MC로 32% 나왔다. 40%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32%만 사용했네. 오케이. MC 54는 뭐예요? 40%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52% 사용한 거죠. 이게 조진 거야. 틀린 게 4번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국제무역사 45의 무역규범 40번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이죠? 반드시 맞출 수 있어요. 키타가 중국으로 플라스틱지 관열구 391740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하니까 0000까지 붙는데 항상 문제는 6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수출하기 전 해당 물품의 한중국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고 있다. 391740의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소명서상, 원산지 소명서가 그거예요.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맞다라는 소명이 있죠. 이것은 4단위 변경 기준이어서 이렇게 충족이 됐습니다. 아니면 이건 부가가치 기준에서 몇십 프로입니다. 이렇게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된다라는 그 내용을 적은 게 원산지 소명서입니다. 원재료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그리고 소명서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원재료 명세서. 그래서 봤죠? BOM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391740은 한 중국 FTA 위가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4단위 변경 기준이고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완제품이 391740이죠. 경질 PVC 파이프 391723, 연질 PVC 파이프 391731 지금 뭐가 같아요? 4단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틸 왔죠? 스틸 넛 이건 뭐예요? 73181, 7318116으로 4단위뿐만 아니라 2단위도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3번, 4번 요 두 개는 뭐예요? 원산지가 미상이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했으니까. 하지만 이 경질 PVC 파이프와 연질 PVC 파이프는 완제품과 이 원재료의
4단위가 동일합니다. 사실 이게 CTSH여서 6단위 변경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39740, 39723, 39731로 6단위 변경 기준이었으면 충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4단위 변경 기준이니까 안 된 거야. 자, 그럴 때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한국산이어야 되고요. 한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러니까 A 파이프와 B 파이프 사태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즉 원산지 확인서가 언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보기 볼게요. B와 D가 맞고 A, C가 틀렸다는 겁니다. A. 본 수출 물품은 원재료인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안 됩니다. 요게. 요 두 개가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 두 개만큼은 한국산이어야 됩니다. A 틀렸고 C도 왜 틀렸나 볼게요. 원재료 중 스틸 와셔가 비영내산인 경우 수출 물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스틸 와셔? 지금 4단위뿐만 아니라 2단위까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원산지 그냥 미상이어도 돼요. 미상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산이 아니면 다 그냥 미상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사실 저희도 원산지 적을 때 한국산이 아니어도 되는 건 이게 일본산인지 어디 미국산인지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도 다 미상으로 해버려. 그게 실무적으로 편하거든요. C도 틀렸죠? 이거는 스틸 와셔는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와 D가 맞는 말입니다. 원재료 중 경질 PVC 파이프가 비영내산인 경우 4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출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내산 한국산이어야 되고요. 한국산이라고 요 BOM에 기재를 했으면 반드시 원산지 확인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승인해 줍니다. 자, D. 기타가 B 파이프 사로부터 연질 PVC 파이프에 대해 영내산으로 명시된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받았다면 원산지 판정 시 3번 변경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4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한국산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오케이. 왜냐면 3번 변경 기준이라는 것은 외국산 원재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내산 원재료였다라고 하면은 3번 변경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렵습니까? 이게 다예요. 요 패턴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 함께 촬영한 보험금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패턴만 이해하면 바로 전부 다 맞출 수 있지만 이 원산지 결정 기준 문제는 조금 더 공부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시간 좀 바짝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턴별로 문제를 다 줬기 때문에 공부하고 이 기출 분석이 끝나면은 한 문제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라고 내는 문제를 더 정확히 맞춤으로써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무역사 시험에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항상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오랜만에 수험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